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원관리 능력의 두 번째 예산 관리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장 김진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돈은 항상 부족하다고 느낄 거예요. 사실 돈 많은 사람도 그 상황 안에서는 또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이 돈이라는 게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잘 쓰고 관리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예산 관리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산 관리라는 것은 우리 직업 생활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실제 업무에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 계획을 수립한 뒤 이에 따라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자,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실제 쓸 수 있는 돈과 이를 제대로 계획해서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을 통틀어서 한 그 예산이라고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산 관리의 개념이 무엇이고 중요성이 왜 중요한지, 그다음에 예산의 구성 요소, 또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지, 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적절하게 예산을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산 관리의 개념. K씨는 월급이 부족하다고 투덜대면서도 신용카드를 많이 만들고 외식을 또 하네요. 또 같은 종류의 물건을 불필요하게 구입하는 등 월급보다 많은 돈을 지출하여 항상 적자를 면치 못합니다. 결국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한 K씨는 이러한 상황이 계획적인 소비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돈, 즉 예산은 무엇이고 예산 관리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에서는 슬픈 20대, 유일하게 신용불량자 늘었다. 20대 청년 신용불량자가 늘고 있다. 20일 어느 정당 의원이 은행연합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대 신용불량자는 2011년 1월 14만 500여 명에서 지난 1월 14만 2,200명으로 2년 새 이제 1,700명으로 늘었다. 요거는 이제 예전 얘기네요. 지금 2013년 그 기사인데 지금은 더욱 한 10년 후인 지금은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3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른 연령대에서 신불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 청년들의 20대 신용불량자가 더 늘어났대요. 20대 신불자가 늘고 있는 것은 취업난으로 인해 대학 때 받은 학자금 대출과 생활자금, 신용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신용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20대 신불자를 양상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예산 관리가 왜 중요한지, 지금 사실 생활비나 용돈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누구 하나 가르쳐 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전부터. 그러니까 수학은 굉장히 열심히 배웠는데 실제 내가 갖고 있는 용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누구 하나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파산에서 신용불량자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안타까운 사례죠. 자,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역시 이런 주어진 한계가 있는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파산도 할 수도 있고 또 이게 개인으로서는 신불자가 될 수도 있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활동을 한번 해보시죠. 자신의 한 달 용돈과 주요 지출 내용, 관리 방법을 기술하시오. 또한 자신의 용돈 관리 실패 사례를 작성하고 실패 원인과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이 선택한 방법과 소감을 작성하시오. 자, 얼마인지 본인이 한 달에 얼마큼 쓰는지, 교통비는 얼마큼 쓰고, 식비는 얼마큼 쓰고, 또 문화 생활비에는 얼마큼 쓰고,
아니면 보통 본인 뭐 의류에는 얼마큼 쓰고 등등에 대한 이제 지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의류도 사실은 이제 기존에 있는 의류가 있는데, 티셔츠가 있는데, 또 즉흥적으로, 아니면 뭐 충동적으로, 비계획적으로, 그렇게 사는 똑같은 옷을 또 살 수 있는 상황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 의류뿐만 아니라, 전에 얘기했던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또 이런, 기기에 관심 있는 뭐 남성분들은 또 기기 사는데 또 굉장히 많은 이제 비용을 쓴다고 하죠. 그래서 무계획적으로 사용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왜 이제 어떤 느낌인지 이렇게 활동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이제 예산 관리가 중요한데요. 예산 관리 능력은 이용 가능한 예산, 즉 본인이 쓸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해서 그 계획대로 사용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이죠. 그래서 사업이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해서 가용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것을 예산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비용을 적게 들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제품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아주 그냥 개발계 책정 비용을 너무 이제 굉장히 높게 이제 책정을 하면 실제 비용보다 개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것은 경쟁력이 손실이 되죠. 그러니까 기업에 이윤이 없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또 개발 책정 비용보다 실제 비용이 너무 또 크게 또 이제 설정을 하면 이제 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 비용하고 실제 비용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만들어야 가장 이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개발 책정 비용을 너무 이제 크게 하면 이 자체에 대해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 책정 비용과 실제 비용을 비슷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듯이 예산 또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좁게는 개인의 생활비나 용돈 관리에서 크게는 사업, 기업 등의 예산 관리까지 모두 마찬가지이고 실행 과정에서 적절하게 예산을 통제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어느 정도 들지를 비용을 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죠. 그러고 나서 실제 이제 이게 제대로 이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통제를 한 것까지 일련의 과정을 다 예산 관리라고 해요. 그래서 비용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제대로 이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통제하는 것까지가 예산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예산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A씨는 총무팀의 예산 담당 직원이다.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한지 미리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일을 한다. 하지만 계획과 실제가 꼭 일치하지는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예산의 구성 요소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과 적절한 예측을 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예산에는 어떠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알아보자. 자, 사례는 이제 생각하지도 못했던 돈이라는 그런 사례가 있네요. 기업에 이제 기획팀에 근무하는 A씨는 근로자들의 업무 향상 방안을 마련하는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프로젝트 팀장으로서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예산 수립을 담당해야 했다. A씨는 프로젝트 수행 과정을 계획하고 과정별로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여 예산을 수립하였다.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진행된 프로젝트 결과가 나올 때쯤 프로젝트 팀원 회의에서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타당성 검토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리하여 전문가를 초빙해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받는 워크숍을 진행을 했다. 그런데 타당성 검토를 도와준 전문가에게 수당을 주려고 했지만 문제가 발생됐다.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서 제출한 예산에 전문가 수당을 책정하지 않았다. 자, 이 소요되는 비용, 어떤 항목들에 있는지 미리 판단한 후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이제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또한 다른 항목에서 조절을 하려 했지만 이 역시 어려운 상황이었다. 전문가 수당을 지불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찾아봤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전문가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였다. 대신 개인적으로 부담하여 전문가들에게 수당을 지불하였다. 개인적으로 이제 손실을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A씨의 경우에는 어떤 게 지금 빠졌어요? 지금 예산 항목. 그러니까 그 예산 계획을 수립할 때 있어서 이제 비용만 산출을 했지 어떤 항목에 얼마, 어떤 항목에 얼마 해서 일단 항목을 먼저 전체적으로 리스트업을 한 후에 이제 비용을 산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빠뜨렸어요. 그래서 예산 항목을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활동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이런 행사를 진행한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행사에 필요한 항목이 무엇인지 그 근거에 대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시죠. 자, 단합대회를 지금 행사가 이제 기획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획부에 있고 1박 2일 또 강원도 홍천으로 가는데 단합대회 내용은 팔봉산 등산도 있고 답사도 있고 체육대회도 있고 자유대화 등이 있대요. 그럼 항목들이 이제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자, 그러니까 1박 2일이니까 또 강원도 홍천이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제일 먼저는 1박을 해야 되는 숙박비가 필요하겠고, 그럼 숙박비 개인당 얼마 곱하기 지금 참여한 인원이 얼마인지 예측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교통비도 필요할 거예요. 뭐 개인 차량을 이용할 때는 뭐 유류비가 얼마인지 등등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식비, 몇 끼를 먹어야 될지, 점심 때 출발하면 점심, 그날 저녁, 다음날 아침, 아니면 점심, 이런 식으로 이제 식비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녁 이후에 무슨 뭐 단합대회를 한다면 이때 뭐 필요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다과비, 뭐 간단하게 이제 차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면 행사하면서 먹을 수 있는 다과비 같은 거, 음료비. 그 다음에 피구 족구 하려면 뭐 어떤 게 필요하겠고, 공이 필요하겠고, 뭐 등산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등산하기 위해서는 뭐 딱히 다른 물품보다는 그때 뭐 지나가면서 먹어야 될 물이라던가 이런 게 이제 필요하겠죠. 등등 여러 개 이제 항목들을 먼저 예측한 후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예산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이제 직접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또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비용을 크게 직접 비용, 간접 비용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직접 비용은 일단 실질적으로 제품 생산이나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 직접 소비된 것. 그래서 일단 뭘 만들면 만들기 위한 재료비, 또 원료, 장비, 시설비, 아니면 무슨 서비스, 무슨 전문가 자문을 받는다 하면 그런 인건비 같은 거, 그리고 실제 사람을 써서 기술자를 써야 된다면 기술자에게 드는 인건비, 이런 부분을 이제 직접 비용이라고 하고요. 실제 이제 직접비 외에 실제 서비스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지적 비용 외적으로 드는 그런 게 있겠죠. 일단 건물 안에서 하면 건물 관리비, 공과금, 이런 이제 뭐 전기세, 이런 게 다 이제 간접비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매달 이렇게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들이 있을 거예요. 각종 공과금, 또 여러분들 통신비, 그 다음에 보험료, 건물 관리비, 광고비, 사무 비품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건 일례로 본인이 이제 월급을 받는 근로자 입장이라면 여기에 뭐 커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많이 이제 쓰는데, 실제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커피나 이렇게 소모품 같은 게 굉장히 비용으로 지금 이제 생각돼가지고 좀 아깝게 생각하는 분도 꽤 많다고 해요.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월급, 그러니까 인건비가 한 달이 굉장히 좀 늦게 온다고 생각하는데, 또 사장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돈을 써야 되는 입장에서는 또 한 달에 한 번, 이게 한 달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온다는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사실 그만큼 돈을 이렇게 지출하는 입장, 또 이제 버는 입장이 이제 다르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쓰는 비용과 간접적으로 쓰는 비용, 이렇게 구분되는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산을 구성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다시 이 직접 비용은 재료비가 들어가고요. 원료와 장비, 또 시설비, 그 다음에 실제 출장을 간다면 출장, 여행 및 잡비, 그 다음에 이제 고용하면 인건비 등이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는 계획된 일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사업 및 프로젝트 수주 시 굉장히 중요한 평가 항목 중에 하나래요. 일단 이제 인건비라는 것은 실제 몇 명이 참여한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겠죠. 이거는 사람을 써야 되면 사람의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를 지불을 해야 하니까. 또한 직접적으로 이제 장비 및 재료비, 프로젝트 활동비, 보고서 인쇄비, 조사비 뭐 이런 게 있네요. 그리고 간접비는 이제 이런 건물을 쓴다던가 뭐 아까 얘기했던 통신비, 광고비, 뭐 공과금 이런 부분.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이제 효과적인 예산 수립과 집행에 대한 부분인데요. 중소기업의 K대리는 예산을 수립해 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K대리는 지금까지 예산을 수립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예산을 수립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산 수립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한 수립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머리에 뭐를 싸매고 있네요. 예산 짜기 힘드네. 한 중소기업의 K대리는 팀장으로부터 팀의 핵심 사업인 로봇 청소기 개발 사업의 예산을 수립해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예산 수립의 기한은 3일이었다. K대리는 지금까지 예산을 수립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다. 고민만 하면서 시간이 지나자 일단 필요한 것을 먼저 책정해 보자고 마음을 먹었다. 예산의 큰 부분인 연구개발비와 재료비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 다음 필요한 항목을 찾아서 넣겠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사업을 하는 활동들이 하나하나 늘어가면서 기존에 편성한 예산을 수정하게 되자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예산서를 제출하기로 한 다음 날이 왔다. 제출하기로 한 날이 왔다. K대리는 미완성된 예산서를 팀장에게 보고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본 팀장은 K대리에게 한마디 말을 건넸다. 자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 항목도 다 만들지 못했는데 이 액수는 어떻게 나온 건가? 자, 예산 항목 짜는 게 가장 중요하대요. 예산 항목. 이 친구는 연구개발비와 재료비만 썼는데 이렇게 항목을 이렇게 구성을 했대요. 아까 얘기했듯이 직접비가 있고 간접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뭐 로봇 생산하는 기획을 해야 된다면 만약 연구 개발을 하는데 사람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인건비도 필요하겠고 아까 얘기했던 프로젝트 수행비, 회의비 뭐 등등 이런 걸 이제 항목을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이 앞에서도 얘기했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활동을 해보시죠. 우리 그 이쁜 친구의 이제 생일날 깜짝 파티를 선물로 이제 파티를 이제 기획을 해야 돼요. 생일 파티 계획과 예산을 아래 예산서에 맞춰 세워보자. 자, 나는 생일날 깜짝 파티를 선물로 받았으면 좋겠어. 풍선이나 다양한 장식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장소 나왔어요. 케이크 나왔어요. 켜놓고 친구들이 나를 기다리는 거야. 이 풍선 이런 것도 나왔고. 테이블에는 나눠 먹을 수 있는 다과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샴페인까지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선물은 커다란 곰인형 선물까지 필요하네요. 그렇게 준비된 자리에 내가 나타나면 사방에서 폭죽이 터지고 생일 축하 노래. 그 친구들도 초대해야 되니까 친구 몇 명 초대해야 될지. 와, 친구들과 재밌는 게임까지 하고 싶네요. 야, 이 친구가 꿈이 너무 큰 꿈을 가지고 있는 건가? 뭐 꿈이라도 좋겠다. 자, 얼마큼 돈이 들어갈까요? 예산이 들어갈지 한번 짜보죠. 인건비. 인건비는 뭐 친구들을 부르는 데 있어서는 인건비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일단은 만약에 재밌는 게임하고 할 때는 뭐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만약에 뭐 부른다. 이 친구한테는 돈을 줘야겠죠. 직접비가 많이 들 거예요. 파티룸 빌려야죠. 케이크 사야죠. 음식 사야죠. 뭐 샴페인까지 다 포함해서 선물도 사야죠. 뭐 이런 게 있겠고. 이제 간접비 같은 경우는 뭐 광고비도 있고 친구들의 보이지 않지만 전화요금은 항상 드는 돈이니까 전화요금, 뭐 통신비,
광고비. 또 뭐가 있겠어요? 그 외적으로 뭐 이제 그 활동비 같은 게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항목을 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산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필요한 모든 활동을 도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산을 수립하는 경우 계속해서 추가하는 항목으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었다는 부분 앞에 로봇 그 기획하는 쪽에서 한번 봤죠. 그래서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수행해야 할 활동과 소요될 것을 예상되는 예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활동별로 예산 지출 규모를 확인하고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활동을 선정하는 작업이래요. 그래서 배정된 예산으로 모든 업무를 다 수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배정함으로써 예산이 우선적으로 들어갈 활동을 도출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는 우선순위가 높은 활동부터 적절하게 예산을 배정하고 실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요. 그래서 필요한 가업들이 무엇인지 먼저 뽑아내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업 세부도가 필요한데요. 아까 생일 파티를 하는 데 있어서 계획하고 음식물 준비, 각종 기구 세팅, 청소 이런 게 이제 그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각각 그 단계 그 밑으로 더 세부적으로 이제 뎁스 있게 준비해야 되는 이런 단계별로 만드는 그런 과업 세부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구체성에 따라서 이렇게 구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활동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는 단계인데 이때는 과업 세부도와 예산을 매칭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생일 파티에 세팅을 어떻게 하고 게임과 오락 그 안에 뭐 배구를 할지 수영을 할지 뭐 등등 예상 비용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예산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세워 놓았지만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 관리 과정에 예산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수입은 이렇고 지출은 우리 엄마들이 이제 가계부 쓰고 오늘 영수증 막 이렇게 다 뭐 최근에는 다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그 컴퓨터로 다 되긴 하지만 일단은 지금 자동으로 계산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일일이 다 수기를 써서 관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돈은 얼마큼 이제 들어왔는데 오늘 하루하루 지출은 어땠는지 그래서 남은 돈은 얼마인지 그래서 일단은 가계부를 하기 위해서는 명심해야 될 것 첫 번째 하루도 빠뜨리지 말자. 자, 여러분들 뭐 작심삼일 그리고 마음적으로는 계획했다고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루도 빠뜨리지 말고 또 단돈 10원이라도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한대요. 그 다음에 지출하기 전에 먼저 예정 지출액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실제 지출한 후에 예산과 비교해서 얼마큼 남았는지 차후에 예산 설정에 참고해야 되고요. 후회되는 지출 항목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이번 거는 좀 너무 충동 구매를 한 것 같아. 다음은 이건 좀 그 자제를 할 필요가 있겠어 하면서 이런 반성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자원관리 능력의 두 번째 예산관리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